네, 2020년 7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장례와 최숙현 장례를 소재로 이 정부 세력의 공평과 공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내 편의 억울은 인정하고 누구의 억울함은 배제하는가입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잘못되어 있는 걸 바꾸는 거죠. 아주 개혁은 잘못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교묘히 침투해 있어서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에 드러나는 건 너무 빤하니까 아는 거지. 그거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는 서울시장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낮잠을 자는 침대가 있는 내실이 이 사건의 무대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집무실에 있는 침대와 내실을 없애는 게 개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고위공직자가 돼보면은 그 낮잠 자는 게 아주 좋거든요. 그거는 즐겨야 할 권리라고 이해되는 순간부터 개혁은 못하는 겁니다. 네, 일하라고 뽑아준 공직자들이 내가 한잠 자도 되는 권위를 누려도 되는구나 하는 순간부터 개혁은 폭망하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 집무실에 오찬용 침대하고 내실을 둔 거는 봉건의 잔재입니다. 권위시대의 유물이고 이 정부 세력이 그렇게 혁파하자고 하던 바로 그겁니다. 일본과 구미의 공직자 사무실에는 집무실에는 이렇게 지나친 과충성의 시설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하지는 않고 근거도 희박한 서울특별시 장례식까지 한다고 하니 참 희한하네요. 그래서 계속 저는 안치환 씨의 아이러니가 떠오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자뻑의 잔치뿐. 중독은 달콤해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싸시네. 서글픈 관종이요. 관종은 관심 종자요. 뭐 그거죠.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가가지고요. 오늘 아침 오전 9시 17분 제가 확인하니까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젠가 20만 명이라고 하더니 폭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봤어요. 그 청원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박원순 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묻는 거죠.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나요?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원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지지하는 서명이 35만 명을 넘었답니다. 조만간 40만, 50만 계속 늘겠네요. 자, 이렇게 국민청원이 나온 이유는 지난 7월 10일 날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고인은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안치돼 있다. 자살하신 분이죠.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조문을 원하는 직원과 시민들을 위해 청사 앞쪽에 서울시청사 앞쪽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 장례 기간은 5일장이고 발인은 7월 13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라 기자들이 설명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라는 법규도 없다라고 김 국장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진학할 예정이다.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물으니 정부 의전 편람이다. 땡땡 점점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발표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 조치가 취해졌죠. 지금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온라인 분향소가 오른쪽 화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 시장이 아닌 보수 정당의 서울특별시장이 재임 중에 자살을 했다. 성추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또 국민 여러분도 가만히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기관장으로 치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은 정부의 의전 편람, 김 국장이 얘기한 대로 그걸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전 편람 따라서 했던 게 지난번 독도에서 소방청 헬기가 떨어져서 우리 소방관들이 희생됐죠. 그 연결식을 소방청장으로 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은 순직했으니 당연히 그런 예우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순직하신 게 아닙니다. 자살하셨습니다. 이유는 현재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성추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박 시장 장례식을 올리는 걸 보면서 괴벨스가 말한 선전전이 시작된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봅니다. 선전선동에서 지면 정치를 장악할 수 없다. 선전선동에서 이기려면 거리를 장악해야 된다.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괴벨스가 얘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가족과 싸우고 자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한 것을 이들은 전례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때 서거란 단어를 막 쓰게끔 만들었고. 근데 노 전 대통령은 피소를 당하지는 않았었죠. 네. 자살은 사건 일으킨 거는 그분의 가족이었던 거고. 근데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박 시장입니다. 자살도 그분이 했고, 그분이 피소 대상자였고. 제가 정부 의전 편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목차도 봤어요. 뒤에 5장에 국장, 국민장 등 장의 의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2008년도 판을 찾은 겁니다. 2008년도 판이 지금 현재의 행정안전부가 만든 정부 의전 편람의 원형이고요. 그 후에 약간 변화를 따라서 이제 계속 현대판이 나왔는데 1980년대에 한번 정부 의전 편람이 나왔고 90년대에 나왔고 2008년에 나온 게 3개가 있고 그 후의 것들은 약간의 이제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 조금 변형한 거거든요. 이 편람 5장에 국장, 국민장 장례 의뢰가 있는데 여기에 국장과 국민장 그리고 기관장을 해놨어요. 3절이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이 기관장에 따라 했던 게 독도 소방 헬기 추락사고 희생 소방대원의 소방청장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 순직한 일이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박 시장은 자살했는데 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같은 진영 사람이니까 원통이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국장하고 국민장은 없어졌습니다. 네, 둘을 통합한 국가장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준 요 화면에 있는 요 정부 의뢰 편람은 2008년도 판이라서 국장하고 국민장이 나눠져 있는데 참고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은 국가 명의로 치러지는 장례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요. 국민장은 국가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장례고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좀 애매한 차이였어요. 왜 이렇게 돼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의전 편람도 다르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쭉 보게 되면은 국장과 국민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현저한 공헌으로 국민의 청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막연히 돼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장을 치른 사람은 딱 한 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 한 분이었고 국민장은 김구 임시정부 주석 그리고 유경수 영부인 최규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으로 있다가 중앙정보국 총을 맞고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국장,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참고로 전직인 이승만 대통령하고 윤모 전 대통령은 국민장 안 했습니다. 그냥 가족장으로 가셨습니다. 가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법이 유지됐으면 되는데 이 정치인 출신 사람들이 이 경쟁심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 때 무슨 장지를 쓰게 되면 어디다 써라 해갖고 막 쟁송이 붙고 그 사화로 뻗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권력이었으니까요. 그 꼴이 이 대명천지 이 말 쓰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그 지지 세력들이 국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은 국장, 전직은 국민장 그런 어떤 관리가 있었는데 국장으로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놓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죠. 그걸 받아들여줬습니다. 시끄러워지니까. 장례식 갖고 오래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국장, 국민회장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바꿨고 국장하고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해버렸습니다. 통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역시 국가장으로 치러줬습니다. 네. 근데 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례식 경쟁. 이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이 장례식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민주를 주장한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도 그 지지 세력들이 서울 현충원에 묻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대전 현충원에 국가원수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로이 최규하 전 대통령만 묻혀 계십니다. 그럼 거기 가시면 될 텐데 서울에 있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동급으로 국장을 치렀으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래 지금 서울 현충원에 원래 그 무덤자리 주인은 누군가 하면요. 조선의 암군이라 그러죠. 큰 위기를 맞았던 선조의 할머니가 되는 분이 창빈안 씨입니다. 창빈안 씨의 아들이 손자가 이제 선조가 되는데 창빈안 씨가 굉장히 후덕하시고 착한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썼던 자리가 서울 동작동에 있는 그 무덤 자리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 이렇게 많은 병사무역, 장군무역이 있는 거는 그 산소를 모시는 위토 자리죠. 네,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6.25 전쟁 때 한강 도광작전을 우리가 서울 수복할 때 하면서 많은 우리 장병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제 때 그 이왕가 재산이라 그래서 그 왕실 재산을 국유화, 이왕가 재산 갖고 있다가 우리가 해방되면서 그걸 우리가 국유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가 재산터는 일종의 이제 정부재산이 됐기 때문에 한강 전투에서 희생된 많은 장병들을 동작동에 있는 창빈안 씨 무덤 주변에다 이렇게 가묘장을 했던 것이 동작동 국립묘지, 지금 서울 현창원의 유래입니다. 근데 그 창빈안 씨는 비가 아니잖아요. 왕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빈이잖아요. 빈. 그 다음에 뭐 숙이 뭐 쭉 내려가는데 그 이분의 자손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손자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중에 화제가 된 게 창빈안 씨 무덤터가 굉장히 명당이다. 실제로 가보면은 좌청령 500호, 중국 풍수에 따른 명당처럼 보입니다. 딱 하나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100% 조건에 맞는 미인이 없듯이 100% 그 풍수학대로 돼 있는 지리는 없습니다. 몇 가지 결함은 다 있는데 80점, 90점이면 굉장히 명당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명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창빈안 씨가 차지했으니 선조 이후로는 조선의 왕들은 전부 다 이 창빈안 씨 할머니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명당터로 꼽혔던 데거든요. 거기 썼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김대중 씨 무덤을 창빈안 씨 그 무덤 바로 옆에 그 담장이 있습니다. 거기 전 몇 번 가서 봤어요. 그 어떻게 보면 투장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절박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잡아준 분이 전 누군지도 알고 그분하고도 몇 차례 토론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김영삼 씨도 그 지지 세력도 서울에 가야 된다 그런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또 무덤을 또 팔 수가 없잖아요. 바로 창빈안 씨 무덤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좌청룡 500호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쭉 돌아가는. 그 500호 줄기, 그거는 그 산줄기에는 무덤 안 만들고 그 밑에다가 이제 쭉 장병 모역 이렇게 만들어요. 그 산에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천형 500호가 약해져 그 자리.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뭐가 좋다라고 해서 돌이 나와서 알 모양의 돌이 나왔다 그랬는데 과거 조선시대 때 왕실 풍수에 따르면 땅 파다가 돌 나오면 지관 날아갑니다. 어쨌든 거기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경쟁이 붙었던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과 매우 비교가 되는 분이 최명신 월남사령관입니다. 이분은 나는 장군 모욕 안 갈래. 병사 모욕에 묻어줘. 근데 반드시 월남전에 갔다가 참전했다가 전사한 병사 모욕에 묻어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동에 썼던 제목 YSDJ의 30몇 평 무덤 보다가도 한 평도 안 되는 최명신 장군 무덤이 명당. 왜? 사령관이 병사와 같이 있으면
다투고 뒹굴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령관 때문에 나 죽었어 하는 병사도 있을 거고, 아, 사령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게 진짜 명당이죠. 제가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장법에 따르면은 박원순 시장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김 행정국장이 얘기한 대로 정부 의전 편람을 연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나온 정부 의전 편람을 보면요. 다시 기관장 부분 5장 3절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기관장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약간 원형할 수 있는 게 저 찾아봤어요. 정부장 이런 게 정부 장례식이죠.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이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이 결정은 무슨 말인지 나 정부 문서 볼 때마다 이런 비문 보게 되면 좀 짜증이 나는데요. 좀 우리 정부 있는 사람들은 문장 좀 되게 좀 쓰세요.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이 결정.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어쨌든 장관급이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면 정부장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제가 뭐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뜻이겠다고 이제 막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결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각 부처장 및 기관장 장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현직 장차관 또는 부처 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방청장을 지낸 순직한 공무원들은 소방청 공무원들은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죠. 자기 목숨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부처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이 현저한 공이 있으면 서울시 특별시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말한 거는 아마 근거는 여기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성추문으로 피소돼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제가 뒤져본 바로는 아직 그렇게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결정이 있어도 공개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서울특별시장으로서 현저한 공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 공이 있나요? 저는 이걸 억지 춘향으로 봅니다. 네, 억지 춘향.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죠. 국민 마음을 잡으려면. 처음 사건 초기에 나왔을 때 조용히 가족장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었는데 왜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죠? 서울시 부시장, 행정부시장하고 국장이 나와서 이분들이 자기네 판단이었겠어요? 이미 박 시장과 같이 서울시에 들어왔던 별정직 공무원들은 다 나갔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직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무슨 시키는 대로 했겠지. 누가 시켰을까요? 제가 취재 능력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의전 편람을 적용하면은 이 정부 세력이 그토록 미워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 국가장으로 해줄 겁니까? 국가장법에는 전 현직 대통령 등이 대상자라고만 되어 있지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 아니다라고 없습니다. 물론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갖고 국가장 하자라고 하면은 뭐 이 정부 세력은 각가지 뭐 광주 어쩌고 아이고 떠들어서 그냥 죽어라고 막아대겠죠. 네. 네. 지금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건 굉장히 귀따가 올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시장은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사진이 있죠. 그 세칙 민주원정도 같이 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배려를 해줬겠죠. 해줬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려를 하는 순간에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왜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수사를 한 경찰이 바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까? 경찰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을 붙여서 수사는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송치를 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은 검찰이 내리는 거죠. 이 경찰이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이 정부랑 호흡을 맞추면서 알아서 기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가요? 아니면 좀 제대로 하시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은 이러한 송치를 받았을 때 과연 다시 자기들 스스로 조사를 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검찰에도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검찰은 오로지 법만 보고 가면 됩니다. 팩트하고.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공인이든 공인이 아니든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사인을 다 쓰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사망진단서 떼고 의사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공인이라 그러면 사인을 밝혀야죠.
그게 언론의 정도고요. 지금 일본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래요. 한국 기자들은 왜 사인을 안 밝히라는 요구 안 해? 기자들도 이상하네 그럽니다. 자, 목을 매 죽었다면 액사라 그러죠. 목매 액자. 액사인지 뭐 수면제나 기타 약물을 먹어서 숨졌다든지 또는 뭐 흉기를 어디 그어서 뭐 어떤 자상 찌를 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려야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외부사가 아니다. 약도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목도 누가 매달 수 있고 자상도 남이 그어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저 옛날에 요즘 CSI라 그러나요? 저 옛날에 한 국가수 팀이나 또는 우리 감식반들하고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오대양 사건부터 재밌어요. 가보면 야 이게 자타살 가니까 쉽지 않구나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죠. 그걸 밝혀내야죠. 근데 언론은 문제 제기도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통령과 시장의 우정인가요? 공사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나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자, 제동 서울시장 관사를 나가는 박원순 시장이 찍힌 CCTV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던가요? 저는 그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무지하게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맥을 못 쳤는데 그 더운 날인데 이분이 반팔도 아니고 이렇게 긴 잠바를 입고 나가셨어요. 약간 두꺼워 보이던데 여름 잠바 치고는 좀 두꺼워 보이던데 조금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기자적 감각입니다. 그리고 정석윤 총리 딸 그리고 비서관 등과 통화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근데 여름의 낮은요 참으로 깁니다. 여름날 돌아다녀 보면요 땀이 빠지고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분이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는 거는 딸에 따르면은 오후 5시 무렵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발신이 된 거는 핀란드 성북동에 있는 핀란드 대사 관저 부근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이분은 핸드폰을 갖고 계셨다는 건데 오후 5시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가 자살했다는 건 증거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살을 했다면은 자살용 물품을 구해야 되는데 뭐 넥타이를 썼는지 그분이 이렇게 CCTV 찍혀보면 넥타이 메고 있지 않아요. 뭐 배낭에 넣고 갔을 수도 있죠. 뭐 줄을 썼는지 아니면 수면제를 썼으면은 어느 약방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거 어려울 거려? 또 다른 약을 했으면 해야지. 그 다음에 흉기를 썼다면 흉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네. 그거 다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안 하는 수사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변사사건 수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자살이다 판단을 하는 거고 경찰도. 그리고 그분이 그 긴 낮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해야만 타인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았다, 자살당하지 않았다 증명이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혼자 떠내면서 뭐 물품을 구했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요. 경남기업 회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성완종 씨가 자살했을 때는 경찰이 액사를 했는데 뭐 매듭이 어떻게 되겠다까지 설명을 하면서 했거든요. 이거랑 왜 이렇게 다르죠? 대한민국 경찰이 두 종류인가요? 그리고 피해자 주장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옳은지 아닌지. 왜냐하면 박 시장은 분명히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는데 피해자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조사해야죠. 피해자 말이 옳은지.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더라, 밝히지 않더라도 조사는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이번 사건에 박 시장 부인은 전혀 아직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 것도 딸이었고. 저는 박 시장 부인께서 빈소에 오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박 시장은요, 서울 그 아드님이 군대 안 갔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소환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23개월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주종득 씨라고 합니다. 박 시장이 그에게 소송을 걸어서 1억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5년간 진행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주택 가압류 뭐 그것도 하게 됐답니다. 주씨 변호인들이 힘들었는지 좀 화해를 하자고 권고를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갖고 박 시장한테 소치화하고 화해를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네. 박 시장도 독한 데는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상주를 하기 위해서 박주신 씨가 영국에서 돌아오시겠죠. 그러면 이 소송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수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주신 씨는 병역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과거 문제가 됐던 MRI 사진이 맞는지 본인이 이걸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 시장 사건의 여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살은요, 억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은 피해자이죠. 그것을 인정해서 기관장을 한다면은, 이 논리로 한다면은, 경주시청 소속으로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자살했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만 억울해서 자살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장례식도 이미 다 치러졌지만 경주시청장으로 했어야죠.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대한민국은? 생전에 그 빈부가 있고 지위의 고하가 있는데 죽음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게 이 정부가 만들고 한 세상이었나요? 네? 차별 없는 세상이 이런 거였나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우정? 한편? 박 시장 빈소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기자로부터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 최소한 가리게 있고 이렇게 쏘아붙인 다음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다른 질문이 나왔고 하는데도 뭐 대답하지 않아서 당 관계자들이 대표를 모시고 가는데, 가면서도 혼자말로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이해찬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째려보고 갔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공인이. 이러니까 바로 나오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고압적입니다, 아주 민주당 사람들. 국민과 언론을 눌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검언유착이란 말을 만들어서 지금 몰고 가는 것도 그런 작태로 보입니다. 검언유착? 이미 윤미향 사건에서 그들은 자기 편을 무조건 껴안게 하는 모습 보였어요. 편가르기 정치의 극단입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죠. 김정은에 대해서 미워한 적이 있나요? 김정은을 껴안으려고 하지. 확증 편향, 집단 사고, 소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 growth think, 그 다음에 선택적 인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 최숙현 씨의 억울함을 인정한다면, 박원순 씨의 억울함을 인정한다면 최숙현 씨 억울함도 인정해서 같은 장례를 치르는 건 왜 못하나요? 박원순 씨 장례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청원, 청와대가 가볍게 들었다가, 글쎄요, 대한민국이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